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캐나다 토론토 리얼터 써니입니다. 책을 사랑하는 써니이기도 하죠. 오늘은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분야,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평생에 살 수 있는 제일 큰 물건인 부동산이죠. 많은 분들이 평생에 모은 자산을 넣으실 텐데요. 저도 그랬고요. 너무나 신중하게, 그렇지만 또 너무 행복한 순간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죠. 많은 디테일과 함께 오는 그 스트레스, 그 선택의 스트레스. 이거 잘못하면 난 망했다. 이런 느낌의 불안함이 함께 오는 패키지가 집을 구매하는 거거든요. 집을 쇼핑할 때는 그냥 재밌고 좋다가 이사 날짜, 주소 바꾸고, 이사 업체 조율하고, 변호사 만나고, 서류 사인하고, 이런 많은 디테일의 산을 넘어야 하니까요. 저는 그래서 리얼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제 일을 아주 사명감 있게 해내고 싶거든요. 오늘의 영상은 처음 집을 사는 분들 그리고 또는 한국에서 해외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제가 집을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써니씨. 이 많은 집 중에 내 집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하는 제 손님의 질문이 시발점이 되어서 이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집을 찾는 과정을 소개팅을 주선하는 셰프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뜬금없이 부동산에 웬 셰프? 얘가 미쳤나?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요즘에 모든 정보는 다 인터넷에 있어요. 이 매물이, 집이 언제 나왔는지, 얼마에 팔렸는지, 또 취득세가 얼마인지, 재산세는, 화장실은, 학구는 어딘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건 음식의 재료와 같거든요. 똑같은 재료라도 소금의 양, 그 작은 차이, 그리고 손맛이라고 하죠. 누가 이 요리를 하는가, 정말 그걸로 같은 재료도 다른 맛이 나죠. 그래서 저는 저를 이제 프로페셔널 셰프에 비교를 합니다. 집을 고르는 게 아무렇게나 모든 재료를 넣고 한 솥에 막 끓이는 게 아니라 제가 질문을 하고 어떤 질문을 하고 우리 클라이언트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지 어떤 게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잘 맞는 선택이 될지를 고민을 해야 하거든요. 제가 클라이언트의 취향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제 선에서 집을 선정을 할 때 좋아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저는 이런 코멘트도 많이 받거든요. 선현 씨가 보여준 집은 내게 다 마음에 들어. 근데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고를게요. 이렇게. 보람되죠.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집을 산다 아니면 판다가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커스터마이즈, 개인 취향에 또 개인 사이즈에 맞는 이런 맞춤옷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을 찾는 건 소개팅을 주선하는 마음으로 집을 봅니다. 제 집을 보는 것처럼도. 제가 이번 연도 1월부터 한 4월까지 거의 20팀에 가까운 집들을 그 클라이언트들과 집의 맞선을 성공시키면서 또 느꼈죠. 이 집들은 주인이 되는 사람과 이게 특별한 인연이 있구나. 이게 보는 순간 딱 클릭! 이렇게 클릭! 이런 느낌이 팍팍팍 튀거든요. 제가 제 경험을 살짝 얘기를 해드리면 한 4, 5년 전쯤에 세 클라이언트가 비슷한 버짓 한 4억 5천 에서 5억 450,000 그 정도 45만 불짜리 집들을 보고 계셨어요. 이게 신기하죠. 같은 가격대 비슷한 가격대와 같은 시기였어요. 그런데 세 팀이 완전 다른 집을 구매를 하셨어요. 어머, 왜? 그것도 토론토 내에서요. 그래서 제가 커스터마이즈를 깊게 고민하는 이유거든요. 세 팀 중에 이제 두 팀이 아주 달라서 두 팀을 비교를 해드리면 첫 번째 팀은 신혼부부였어요. 신혼부부였고 차가 없고 교통이 중요한 그리고 새 집을 선호를 하셨고요. 두 번째 한 팀은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부였고 지역은 별로 상관이 없이 방 3개는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소개한 집은 첫 팀은 놀수욕에서 교통이 아주 좋은 방 2개짜리 타운하우스였어요. 예쁜 테라스가 있고 이제 3층 타운하우스라 계단이 조금 많은 거 그런 집이었거든요. 제가 이 두 집을 선점을 할 때 제가 또 얘기를 드린 건 그러니까 오퍼 계약서 넣기 전에 첫 번째 집은 예쁘고 지금 신혼이고 아기가 없을 때는 너무나 완벽한 집이에요. 뭐 밖에서 파티도 해도 되고. 근데 혹시 아기가 생기면 계단이 많아서 조금 걱정될 때가 올 거예요. 먼저 얘기를 드렸죠. 근데 지금은 너무 좋으시니까 좋아요. 이거 완벽하니까 이런 거 저는
안 하거든요. 못 해요. 왜냐면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집이 완벽할 수가 있을까요? 그죠? 저의 신념은 좋은 부분과 또 살짝 모자란 부분, 그리고 그 살짝 모자란 부분이 당장 지금은 아니어도 나중에 올 수도 있다는 점, 그거를 미리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께서 다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결정을 내리셔야 그 문제, 나중에 그 문제가 다가올 때 올 게 왔구나. 그래서 써니 씨가 얘기했던 거, 써니 언니한테 연락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속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희 클라이언트는 언니 그때 아기가 생기면 자 이사 생각할 거예요 했던 말이 언니 인제 와닿아요. 자 우리 이제 이사 갑시다. 왜냐면 아기가 생기셨거든요. 그 얘기를 기억해 준 저희 클라이언트도 너무 고맙고 또 그렇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야겠다는 다짐도 또 하게 되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자, 많이 올랐거든요. 첫 집이 많이 오르고 그걸 팔아서 두 번째 집. 자, 계단이 문제였죠. 계단이 없는 넓은 집, 뒷마당. 아이를 위한 뒷마당이 있는 집으로 옮겨가셨어요. 예이, 성공 스토리죠. 제일 같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자, 두 번째 팀은 써니씨. 난 좋은 지역 노수역으로는 이 버짓으로 못 가는 걸 알아요. 근데 큰 집이 있는 지역으로 가고 싶어요. 부탁해요. 방 3개면 돼요. 라고 하신 분이에요. 근데 토론토 끝자락에 있는 방 3개짜리 지하에 가라지까지 있는 좋은 집을 좋은 가격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포인트는 제가 그때 한 얘기가 이 집의 장점, 집이 크기도 좋고 방 사이즈도 너무 괜찮고 그런데 이 지역은 이제 이 지역이 아니라 토론토 놀수역에 있다면 이건 7, 8억이 넘는 집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고 지금 집 자체는 언니가 원하는 대로 너무 훌륭하다. 그런데 지금 첫째가 아직 아기아기한 꼬맹이니까 괜찮지만 좀 이따 학교를 가게 되면 이제 학군이 조금 더 괜찮은 곳으로 옮기고 싶어질 수도 있다. 괜찮으시냐고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렸죠. 그 점들을 다 인지를 하시고 오케이 하시고 이사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4년이 지났죠. 아이는 무럭무럭 커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클라이언트 분께서 이제 또 연락이 오셔서 써니씨 그때 써니씨가 했던 얘기가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어요. 우리 이제 학군이 조금 좋은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집이 나와 인연이 닿는 집을 고르는 거는 많은 에너지와 그리고 집중을 요구하는 일이거든요. 정성 들여서 선별을 하고 또 좋아하는 거에 따라 분류를 하고 또 디테일도 신경을 써서 이제 소개팅을 만드는 작업을 제가 해야 하거든요. 일이 안 풀릴 때는 밤새 생각을 하고 어떤 지역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잠을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유레카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 지역이다 이렇게. 저를 믿고 평생 모은 자산을 넘는 집을 이렇게 고민하고 찾아가는 과정을 제가 한 발짝 이렇게 너무 앞서가지 않고 반 발짝 한 발짝 앞서가서 이러한 일이 생길 거예요. 이런 선택을 하면 이런 경우의 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라고 먼저 설명을 최대한 조목조목 드립니다. 그게 저의 서비스의 마일스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고민과 생각으로 또 그게 경험과 실력이 생기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 소중한 집을 고르는 스텝은 자,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분류하는 작업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현실을 명확하게 보고 계획을 하는 거죠. 자, 다음 영상은 그래서 내가 지금 5만 불 있는데 한국 돈으로 5천만 원이죠. 나 어떻게 해요, 써니씨?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신 손님들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또 뵙겠습니다.